오늘도 13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얘기를 듣고, 참 정해진 바 없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나는 응무 소주, 나 그거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즉 정해진 바 없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세상살이라 이 얘기죠. 그 말을 줄여서 이제 우리가 응무소 이생이시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스님의 생활이라는 것이 참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것 없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이냐 이제 저녁 공양을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참 산책을 좀 다녀와서 막 이제 좀 쉬고 나서 잠자리 들자 하는 시간이 한 9시쯤이나 됐는데, 전화가 또 느닷없이 왔어요. 웬만하면 그 시간에 전화가 안 오거든요.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이제 절에 다니시는 이 사장님이란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요거 연락이 없다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아주 걱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장님이란 분이 이제 아들 하나를 낳고 살다가 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제 부인과 이제 헤어져서 살게 되는 과정, 또 그리고 이제 저기 우리가 서해 북한과 마주보는 것은 대청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대청도라는 섬의 밑에 소청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한동안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두 부부가 애 하나 낳고 살다가 이제 참 갈라서니까, 아들은 말하자면 아버지가 이제 맞고, 부인은 딸 하나 데리고 이제 인천 시내에서 살고, 그렇게 이제 사는 가정이죠. 그래 이제 아들은 섬에 데리고 가서 이제 학교도 있으니까 초등학교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우리 이사장도 조금 우리 아들을 이 섬에서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면서 그 섬에서 나오죠. 나와서 인천에 와서 이제 애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립고 여자의 손길이 그리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가 지금의 시기처럼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그래서 아이가 언제나 들어오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그랬죠. 달 뜨면 들어온다. 달 밝은 보름이 돼야 들어온다 그랬죠,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얘기를 내가 해드렸어요. 아이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아니고 애가 좀 놀다가 학교 개학할 때쯤 되면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단 지금 부인을 만나는지는 모르겠으나 부인 한번 하고 부인을 한번 모시고 와라, 그랬죠. 왜냐하면 부인도
아들이 집 나간 것을 알고 얼마나 그 놀라고 상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데리고 이제 그 부인도 한번 데리고 와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날 이제 전화를 끊고 아주 뭐 속으로는 좋아하죠. 왜? 아니,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아들을 우리 스님한테 전화했더니 스님은 틀림없이 달박은 보름이면 들어온다 그랬으니 뭐 어쨌거나 좀 시간은 있습니다만은 스님을 이제 믿고 아주 좀 며칠 있으니까 부인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애가 나간 것 같으냐? 그러니 다 자업자득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자신도 좀 아들이 집 나간 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라는 뜻도 포함되죠. 왜?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의 일들은 자업자득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틀림없이 이 밝은 보름에는 들어옵니다. 그때 부인한테도 그랬어요. 그래 이제 부인도 가고 이사장도 가고 이제 뭐 이제 경찰에서도 연락해서 다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학생이 없어졌는데 다 방학 때가 되니까 방학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친구끼리 몰려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경찰에서도.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보름이 돼야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걱정을 하지만 넉넉하게 이제 놔둔 거죠. 그래가지고 부인도 그 뒤로 한두 번 더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은 다 무엇을 믿으면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달이 보름달이 되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에 각자가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옵니다. 내가 어미의 입장이 됐든 아버지의 입장이 됐든 또 아니면 자식의 입장이 되었든 세상에 태어날 때에 다 마다가 보따리를 짊어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어떤 인연으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느냐 하는 요 관계, 인연법의 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천부적인 재질이다 직업관계의 행위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세 번째는 얼마만큼의 나이로 세상을 익어서 태어나느냐 덜 익어서 태어나느냐 하는 관계의 나이의 관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그 외에도 어떤 병이나 또 어떤 신명, 스스로의 신명을 맑고 밝음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세상에서 태어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태어나는 것이며 어떤 부모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그 인생의 큰
맥락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실종됐다든가 어느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선 가장 먼저는 생사의 문제, 살아있느냐 죽어있냐의 문제죠. 즉 지금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어미의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요 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왜? 자신이 품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생사만큼이나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남자들이야 좀, 예, 자자분하고 좀 작고 크고 어떤 일에 좀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지만 남자는 좀 덜 하겠지만 어미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집 나가서 없어졌다? 아, 이거 걱정이죠. 그러나 스님이 이제 달이 뜨면 이제 그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니까 애가 이제 당시에 집 나갔을 때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2학년 말에 3학년 올라가는 애죠, 말하자면. 아, 이게 부모로서는 이거 뭐 참 감당이 안 되는 일이죠. 걱정스러운 일이죠. 에휴, 그래서 달이 밝아서 보름이 돼서 그 아이가 돌아왔냐고요? 하여간 달이 뜨고 지면서 점점 이제 보름달로 가는 과정이 되죠. 그래가지고 또 그 어미가 스스로 말했듯이 어미의 잘못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걸 이제 자기가 반성을 하고 음력 보름날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음력 14일 날이죠. 그래서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내일이면 보름입니다. 우리 아들이 내일 올까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을 잊지를 못해요. 네, 스님, 달은 밝은데,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나 그날 지나고, 또 그 다음날, 보름날, 네, 보름날이 지나고, 정확하게는 보름날이 지나고, 음력 16일, 보름날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새벽 4시에 집에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서. 아드님과 아드님의 친구분들과 같이 일행으로 되는 애들을 7, 8명 잡아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뭐 죄 지은 건 없고, 여러분들이 몰려다니고 있어서 경찰서에 데려다 놨으니 아들 찾아가시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정확하게는 보름날을 넘어서 16일 날 새벽에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밤에 그냥 택시 잡아 타고 그냥 거기 간가. 왜? 자신이 차가 있는데 속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핸들을 못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경찰서에 간 거죠. 갔더니 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놨는데 경찰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떼몰래 다니니까 그냥 범죄 예방 차원에서 잡아놓은 거지. 무슨 뭐 죄를 지어서 뭐 죄인들 한 것이 아니라. 가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경찰들한테
고맙다고 이제. 그러고 들어가서. 아이, 봤더니 집 나간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는데, 멀쩡하더랍니다. 멀쩡하더래요. 그냥 말하자면 한 달 동안 밖에 나가서 못 먹고 굶주리고 막 고생했을 거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들이 멀쩡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멀쩡하게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중에 그 식당 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애가 있는데, 배고프면은 그냥 저녁 시간에 친구들 몰고 와서 밤에 그냥 그 식당에 가서 그냥 밥 달라고 그러면 그냥 아주 푸짐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크게 배고픔을 당해보지 않은 거예요. 집은 나갔지만은.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이제 참 찾아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나갔느냐. 봤더니 자신이 엄마와 이혼을 하고 자신은 엄마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을 텐데, 엄마랑 아버지는 아들이니까 당신이 데려가시오. 딸은 내가 데려가겠어. 아들랑 딸랑 이렇게 딱딱 가져가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하고 살게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 엄마하고 살아야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꿈이 항상 뭔가 그 엄마에 대한 그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애가 말하자면 가출하게 되면 동기가 되는데, 초등학교 때에 그 소청도라고 하는 섬에서 담임 선생이 전부 다 여자였답니다. 이거 참, 우리나라의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 교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여성의 비율이 7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 남자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떤 시기나, 또 남성들을 이끌어가는 남자들이 어떤 것을 대변할 때는 남자 선생님이 유리한데, 여자 선생님이 조금 부드럽거나 잘 해주는 어떤 그런 것에 이 애들이 쌓여버리면은 점점 남자애들이 여성화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사장이 아들들이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여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한테 아버지하고 생활하고,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뻣뻣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부드러운 사람이 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중학교 1학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2학년 초에 이제 인천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생활이 이제 밖으로만 이제 겉돌죠. 겉돌아. 그랬던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아. 애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제 전학시켜서 남자 담임이 있는 학교 옮겼으면 반도 그렇게 배정받고, 그렇게 내가 정상적으로 잘 커서 지금은 훌륭한 사회인이 됐습니다. 네. 인천의 그 인하공대가 뭐 들어가서, 상당히 과도 좋은 과에 들어가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아주 그냥 잘.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사장을 만나서 놀리죠. 아직도 보름달이 그리워지느냐? 라는 질문을 내가 가끔 하죠. 그런데 이제 이사장이나 부인이 이제 그것을 계기로 다시 합치게 되죠. 예. 이혼해서 떨어져 살다가 다시 아이들 때문에 합치게 되는데, 가끔 절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스님은 보름이 되어야 애가 들어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느냐. 글쎄, 그걸 내가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들은 각각의 때때의 생각과 말이 또
하는 행동이 바로 답을 줍니다. 즉, 물어오는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 또 어떤 자세냐, 또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고 얘기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답이 나가게 되어 있죠. 그날 제가 달이 밝으면 돌아온다고 했던 것은 달은 음기입니다. 음기. 즉, 양기의 중심은 태양의 중심이고 달은 음기의 중심인데, 아들이 호레비인 아버지와 살다가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양기의 기운이 음기의 기운을 바라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음기가 가장 성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달이 떠서 보름을 이룰 때가 아니에요. 제가 순간적으로 이것은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한쪽으로만 쏠렸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 달이 뜨면 돌아온다라고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던 것이죠. 세상의 움직임은 음양과 오행의 변화에 있습니다. 똑같은 꽃도 호박꽃은 낮에 하늘의 양기를 먹기 위해서 낮에 핍니다. 밭꽃은 밤에 꽃을 피웁니다. 하얀 밭꽃은 달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하늘의 음기의 기운이 강할수록 그 음기의 기운을 먹고 밤에 하얗게 꽃이 핍니다. 다 꽃 피는 때가 다르죠. 왜 그래요? 그것은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 양기의 움직임이고 양기의 헤아림을 알아서 움직이는 동물이죠. 여자는 음기를 중심으로 음기의 헤아림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음양의 조화와 오행의 변화에 의해서 살아가고 또 이어 내려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남자아이가 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엄마의 부드러운 손길을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가, 말하자면 남자가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어머니의 손길만큼 부드럽게 해줬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 이 아이는 음기의 기운을 기다리게 되고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좀 남자 선생님들이 있어도 박력 있는 사람들이 팍팍팍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은 전부 다 여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음과 양의 조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호박도 또 밭꽃도 때때에 꽃을 피우는 것을 안다면 낮에 피는 꽃이 있고 밤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랄 것도 없고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하얀 밭꽃의 그 밤에 피는 꽃 속에는 나의 어머니의 얼굴이 들어있고 또 시집간 누이의 얼굴이 들어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리움의 얼굴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색깔로 무엇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얀색은 순수한 우리가 캠퍼스 도화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움을 담습니다. 우리가 물속에 비친 달을 많은 시인들이 노래했듯이 그것도 음의 결정체에 음의 최대의 극치일 때에 물속에 담긴 달을 노래하고 그리워하는 시인들이 많았다는 건 아니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때때마다의 움직임들이 때때의 시간에 의해서 각각의 힘들을 만들어내지요. 우리가 시간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의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그 시간들마다가 만들어내는 오행의 기운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다른 기운들이 때때마다의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고 말없이 지켜나가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해, 자, 축 시간에는 우리가 신장과 방광이 반응을 해서 많은 치료를 받고 있고, 인묘진 시에는 간과 담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오미 시간에는 심장과 소장이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에 역점을 두어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유술 시에는 우리들의 폐와 대장이 그 시간과 반응을 해서 치료를 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해자축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까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인묘진시는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우리들의 간과 담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우리들의 심장과 소장이 치료되는 시간입니다. 3시부터 신유술, 술시 같으면 9시까지 말하자면 우리들의 폐와 대장이 반응을 해서 치료되는 시간이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든 때때마다의 음양과 오행의 흐름에 의해서 사람들은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집 나간 아들을 얘기를 내가 했죠. 달이 밝다는 것은 음의 극대의 시간이 최고의 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의 시간이 보름달 피었을 때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야 우야 흠